자, 2025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을 6월 4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해설 강의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전반적으로 좀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볼 때 어떤 부분을 초점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험 범위였었던 문제들도 있고, 이제 지금 시험 범위 문제도 있는 것만큼 이제 공부했던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은 학생 A를 바로 볼게요. 자, 시험이라고 하는 건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은 적절하게 잘 판단하신 다음에 자기 수준에 맞게 푸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립니다. 자, 공의 속력은 일정하다라고 A가 그랬습니다. 아니죠? 자, 니은번 학생 B는 이동 거리는 변이보다 크다 그랬는데, 자, 이동한 거리를 보면 요만큼 움직였는데 실제 변이는 요만큼이죠. 이동 거리가 변이보다 크다. 일반적으로 이동 거리가 변이보다 커요. 직선이 아닐 때만. 직선일 때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이동 거리는 항상 거의 변이보다 이런 상황밖에 없습니다. 자, Q에서 공의 작용할 때면 0이다. 0이 아니죠. 중력이 있죠. 그래서 2번 이렇게 넘어가셨어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그래프 나오면 뭐부터 하시나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자, 기울기랑 면적을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 자, 기울기가 가속도, 면적이 거리, 정확하게 말하면 변이에요. 자, 그 가속도를 구해보면, 자, 5분의 10이죠. 5분의 10. 정확하게 마이너스 10이죠. 자, 거리는 넓이가, 5초까지 넓이가 거리겠죠. 그러면 넓이 구해보면, 여기가 10, 그 다음에 25. 삼각형하고 밑에 사각형을 쪼갰습니다. 35. 자, 문제 볼게요. 가속도 크기 2. 맞죠? 니은번. 평균 속도는 평균 속력과 같냐 그랬는데, 이거는 직선일 때는 같은데, 문제에서 직선이라고 했죠. 했죠? 그래서 같아요.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닌 경우가 언제냐면, 이렇게 속도 방향이 바뀔 때는 다르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5초일 때 위치는 35. 자, 10에서 거리가 35. 이 말은 10m에서 35를 더 간 거예요. 이건 45m라고 볼 수 있어요. 3번. 자, 3번 문제. 3번 문제 읽어보시고. 자, 걸린 시간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위의 문제랑 똑같은데 바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좋아요. 가속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좋다. 어, 어, 문제를 좀 풀이를 여러 가지 써드릴 거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속도가 증가했죠. 그렇게 증가했어요. 자, 여기 시간을 t초라고 해볼게요. 여기 v, 4v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가 기울기랑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자, 근데 기울기는 문제에 안 나와 있어요. 네, 하지만 얘가 가속도라는 걸 알고 시간분의 속도 변화, 그러니까 4v에서 v를 빼주면 3v 이렇게 구하죠. 자, 면적은 자 L이죠. 거리 L만큼 같다 했으니까. 근데 이 L이라고 하는 거는 사다리꼴 넓이 2분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 더하기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2분의 5VT인데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봤더니 걸린 시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시간을 구하는 방법은 5V분의 2L 이렇게 바로 쓰셔도 되고 여기 문제 봐보세요. 시간은 가속도분의 3V인데 만약에 가속도를 줬다면 1번으로 답을 썼을 거고 가속도를 줬지 않기 때문에 2번으로 답을 쓰는 정답은 2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참고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이렇게 푼 학생도 있을 거예요. 자, 평균 속력은 2분의
v 더하기 4v죠. 여기에 시간을 곱하는 값이 거리 L, 평균 속력 이용한 풀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간을 구한 학생도 있을 거고, 등가속도 3공식 쓰셔가지고 이제 풀이를 쓴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 이제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안 좋은 풀이는 뭐냐면 등가속도 2번에 쓴 건데 거리는 자 v0t 더하기 2분의 AT 제곱이죠. 그래서 v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인데 이게 왜 추천을 하지 않냐면 거리 있고 속도 있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그러면 식을 한번 더 써야 돼요. 가속도에 관한 식을 한번 더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준 다음에 구하셔야 돼. 조금 복잡할 수도 있다. 자, 뭐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5번, 4번 문제 볼게요. 아, 이거는 많이 안 익숙한 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 문제 유형이 나오면 시간 간격에서 위치가 변해요. 시간 간격에서 위치가 변해요. 근데 위치가 2cm 변하고, 5cm 변하고, 그다음에 8cm가 이제 변하겠죠? 자,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 등가속도 운동을 할 겁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건데, 자, 위치에 따른 시간의 변화가 0.1초당 2씩 변하고 0.1초당 5씩 변해요. 이게 뭐가 변한 거야? 속력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2에서 5 변한 3이 변한 거고 5에서 8이 변한 3이 변한 건데 이때 이 3이 뭐냐? 가속도예요. 가속도입니다. 자, 이거를 그래프화 시키면 자, 정지 상태에서 났나? 어, 가만히 놨나? 가만히 놨죠? 자, 요렇게 있으면 자, 0.1초 간격으로 측정을 했다 했는데 0.1, 0.2, 0.3 이렇게 있으면 자,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0.1초 동안 2cm를 변화시키는 거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뭘 나타낸 거냐면 이 평균 속력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평균 속력으로부터 기울기를 구해 가지고 어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를 구하는 거죠. 여기를 구하는 거. 이걸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까지를 이제 본 겁니다. 물론 속도 시간 그래프. 자, 기억번부터 볼게요. 기억은 15cm, 뭐 15cm 위치까지 뭐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위치가 이동한 거리니까 0.1초 동안 얘가 2cm 움직이고 0.1초 동안 7cm. 그러니까 요 넓이 7cm. 또 요 넓이 얼마? 15cm. 뭐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자, 기억반 15cm 맞고요. 니은은 이제 20이냐 물어봤는데 평균 속도는 0.1초에서 이동한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평균이면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죠. 그러니까 2cm. 그러니까 20 맞죠? 자, 디귿번. 디귿 빼기 니은은 가속도냐? 아, 아쉬워요. 가속도 이거를 디귿 빼기 니은을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눠주면 그게 가속도야. 가속도는 아니다. 라고 해줄 수 있어요. 자, 답은 뭐 3번이고요. 자, 5번 문제가 이제 그 별표죠. 이거 이런 거 잘 보셔야 되는데 30N의 힘으로 정지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래 방향이 30N으로 당겨줘야 정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2kg이죠. 자, 그다음에 나에서는 뭐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2kg이고 아래 방향이 20N이에요. 그러면은 요렇게가 한 물체로 F는 MA를 쓰셔야 돼요. 그렇다는 건 요렇게 한 물체를 묶어요. 그러면은 5kg이죠. 근데 이 왼쪽 방향으로 요 힘 30N이 있고 반대 방향으로 중력에 의한 20N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가 10N 작용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F는 10이고 5A 쓰시면 가속도가 2라고 하는 거를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했으면 끝. 자, 나에서 A에 작용하는 R자임을 뭐라고 했으니까
가속도가 2니까 F는 ma 6N 이렇게 하시면 되죠. 참고로 말하면은 장력 구하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럼 장력 구하는 방법은 자 30N에서 그 알짜임 6N을 빼주시면 24N이다 이렇게 쉽게 구하는데 어떻게 바로 하셨어요? 하시면은 팁을 드릴게. 자 A라는 물체는 항상 그래요. 자, 운동하는 물체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이 장력은 운동하는 물체 반대인 애들은 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B는 운동 방향하고 같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시험 범위를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어, 30N이 만약에 거리 S만큼 움직여요. 그러면 30S라고 하는 얘가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돼요.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을 하는 거는 A 운동, B 운동, B 포텐셜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중요하고 한 번씩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기출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전자석 안전띠 착용 의무, 뭐 Q&A 이런 문제가 있네. 자, 1번부터. 자, 기억번.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자, 요거는 관성에 관한 성질이니까 맞죠? 자, 니은번. 질량이 작을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쉽죠? 그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무거운 친구랑 가벼운 친구 중에 무거운 친구가 더 들기 힘들잖아.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거죠. 자, 디귿번. 활시위를 세게 잡아당길수록 이거는 충격량을 높이는 거지. 그러니까 힘을 많이 주는 거죠. 힘을 많이 주. 그러니까 얘는 관성이랑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1번. 자, 7번 문제도 이것도 상식 문제인데 자, 일단 문제 상황을 좀 기억부터 볼게요. 자, 실이 A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A가 실에 작용하는 힘,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죠. 그러니까 맞네요. 자, 니은번. A에 작용하는 힘과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은 평행관계이다. 이거 해봐야 알아요. 자, 용수철이 A한테 힘을 주고 있겠죠. 그쵸? 그럼 작용점을 A한테 찍으셔야 돼. 그다음에 실이 A에 작용하는 힘. 실이 A한테 아래 방향으로 힘을 당기고 있겠죠. 실이 아래 달렸으니까 아래로 당기겠죠. 자, 근데 당기는데 평형이냐 물어봤는데 아니죠. 뭐가 아니에요? A의 무게 뺐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용수철 A랑 그 실이 A한테 주는 거랑 하나 더 더해야죠. 자, A 무게까지 더해줘야죠. 그러니까 정답이 이건 아니고요. 사실 이 문제는 니은 틀리면 바로 1번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D급번 볼게요. 실이 작용하는 힘은 자 A에 작용하는 건 아래 방향이고 B에 작용하는 힘은 윗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자, 8번 문제 볼게요. 아, 이것도 진짜 많이 나와요. 통합과학 때부터 계속 나오는데 자, 기억번부터 봅시다. 충돌 전 공의 운동량은 MV냐? 맞죠? 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아닙니까? 이거 P는 MV, 그래서 저 MVP 이렇게 외우시던데 지금 번 충돌의 공의 운동량 4분의 1 MV 맞죠? 근데 굳이 따지자면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라고 하면 얘는 MV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MV. 디귿번 변화량의 크기. 변화량의 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 MV에서 빼기 MV를 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4분의 5 MV. 한번 운동량 변화량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그쵸, 충격량이라 그러죠. 문제가 아쉬운 게 충격력을 물어보진 않았네요. 자, 9번 문제. 와우, 펜싱의 공격 기술인 팡트라는 게 있대요. 뒷발로 땅을 밀어서 땅이 뒷발을 밀도록 하고, 작용 반작용이죠. 기억번.
마찰이 없는 수평에서 컬링, 요거는 관성에 해당되겠죠.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 니은번, 유도 선수가 몸을 굴려 넘어진다. 몸을 굴려 넘어지는 거다. 이거 뭔가 좀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니까 충격량 쪽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얘도 좀 아닌 것 같고, 발을 뒤로 밀죠. 이건 너무 정확하지 않나? 답이 2번이다. 9번 문제 조금 제 기준엔 좀 까다롭던 것 같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우리 학생들 개인형 이동장치 탓하면 안 되죠. 이거 관련된 문제인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번부터. 자,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을 늘려 충격량을 줄인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 충격력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아니에요. 자, 니은번. 자동차 에어백과 기억은 부상을 줄이는 과학적 원리가 같다. 아주 정확해요. 에어백 때문에 보호 역할을 해주면서 충돌 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는 거예요. 기억번. 디귿번. 니은에서 충돌 전 운동자의 속력이 빠를수록 운전자가 받는 충격의 크기는 크다. 자,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하고 똑같아. 그럼 원래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변화량이 커지겠죠. 원래 충돌 전에 운전자의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제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변화량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커진다.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냥 비례 반비례 물어보는 그냥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우리 그래프 나오면 기울기란 면적을 반드시 확인하라 그랬어요. 기울기는 운동량, 시간분의 운동량. 이거 설명드려야겠다. 자, 기울기는 자, 시간분의 운동량. 뭐게요, 이거? 알짜임입니다. 오, 왜요? 시면은 설명드릴게요. 자, F는 ma라고 쓸 수 있고요. m 쓰고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인데 델타 t분의 델타를 넣고 mv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이러면 델타 t분의 델타 p가 됩니다. 와우, 기울기죠. 그래서 알짜임 F는 ma가 나온다. 그래서 얘 알짜임 2뉴턴, 0뉴턴, 그다음에 4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2. 자, 기억번 3초부터 5초는 알짜임이 0이다. 맞죠? 왜 맞아요? 3초부터 5초는 알짜임이 기울기가 0이잖아. 니은번 9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는 자, 질량분의 힘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근데 기울기가 9초일 때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인데 이거는 알짜임이 마이너스인 거죠. 질량이 2kg이고 힘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m/s인 거지. 그러니까 이가 아니죠. 디귿번 0초부터 2초가 충격량이 0초부터 2초랑 6초부터 8초가 같냐 물어봤는데 0초부터 2초는 운동량 변화량이 4 변했죠. 6초부터 8초는 얼마 변했어요? 8 변했죠. 그러니까 아니다. 2배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6초부터 8초네요. 죄송해요. 6초부터 8초니까 6초부터 8초 이렇게 변했죠. 그러면은 똑같네. 똑같이 4 변했죠. 6초부터 4도. 그러니까 맞다. 답이 3번. 자, 12번 문제가 좀 까다로웠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이거 실험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자, 자, 이거 나도 임용고시 문제 이거였는데. 자, 요렇게 있고 가운데에 뭐 스프링 같은 걸 놔둬요. 이 가운데를 치면 얘네가 분리되는 건데 자, 수평 방향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운동량 보전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자, 얘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으면 자, MAVA가 운동량이고 MBVB가 있다 치면 얘네가 같아야 돼요. 요걸 만족해야 돼요. 왜냐면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이 똑같기 때문에 충돌 전에 0이었기 때문에 충돌 후도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VA, VB로 간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하고 마이너스 MVA랑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이 합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0이어야 된다. 이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근데 질량이 서로 동일했을 때는 속도가 어떻겠어? 같았겠지. 그걸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다라마 보시면은 자 똑같은 친구 봐봐. 니은번 똑같죠. 니은번 이거 시간분의 변이가 속도인 건 알죠? 기울기가. 그러면 얘랑 똑같지. 그럼 니은일 때 뭐겠어? 다 상황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B 위에다가 질량을 자꾸 늘린대요. 질량을 많이 늘리면은 반대편 친구의 속도가 커지겠지. 그렇죠. 그럼 그걸 적절하게 찾아보세요. 두 개 올렸을 때 속도가 가장 줄어든 친구. 얘지. 그러니까 마, 얘가 라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마다라네. 마다라. 나루토 보신 분은 죄송합니다. 자, 기억번. 과정 다에서 A와 B의 속력은 같다. 맞죠? 니은에 해당되니까. 자, 라에서 A의 운동량의 크기는 B의 운동량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어때야 된다 했어? 같아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마의 실험 결과는 기억이다. 맞네요. 답이 3번. 오케이. 13번 문제는 운동량 보전 법칙 물어보는 거예요. 운동량 보전 법칙 보시면 바로 운동량부터 써주는 습관을 좀 기르세요. 10이죠. 얘는 마이너스 16이죠. 둘이 합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죠. 얘가 보존이 돼야 돼요. 얘가 전체 질량이 6이니까 6V가 보존이 돼야 돼요. 그럼 V는 마이너스 1, 왼쪽으로 가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기억번. 충돌 전 A와 B 운동량 합의크는 6이다. 맞죠?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너스 6. 니은번. 충돌 과정에서 충격량은 A와 B가 같아야 됩니다. 이건 진짜 개념이에요. A와 B가 충격량이 충돌하는 동안 이제 힘 곱하기 시간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힘도 똑같고 작용 반작용, 충돌 시간도 델타 t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아야 됩니다. V는 1 맞죠? 답이 5번. 13번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랑 동일했기 때문에 별로 안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14번 학생들이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윤철 선생님하고 보시는 이제 시험하고도 되게 비슷한 유형인 것 같죠? 자, 일단은 잘 개념이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으니까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갈게요.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포텐셜 에너지는 자, mgh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문제가 왜 까다롭냐면 14번이 좀 별표고 운동과 에너지를 동시에 물어보는 유형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운동 상태를 먼저 나타내야 돼요.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시켜야 돼요. 이 운동 상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충돌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힘을 받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을 쓰셔야 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좀 하기 그렇고, 일 운동 에너지,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회정이라 하는데, 잘못했네. 일회정. 일 운동 에너지 정리. 이거 수업 때 배우실 겁니다. 자, 우선은 문제 상황을 좀 볼게요. 가에서 A랑 B랑 충돌을 합니다. 이때 에너지 보존 쓰시면 안 돼요. 이때는 운동량 보존을 먼저 쓰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3MV라고 하는 애가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자, 이 친구가 뭔진 모르겠지만 V1의 속력으로 튕겨져 나가고, 얘는 V2의 속력으로 튕겨져 나가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세울 수 있는 식이 3MV는 마이너스 MV1 더하기 2M V2 요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뭐 다른 조건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끝이에요. 자, 두 번째. V1은 H1 올라가고 V2는 H2를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좋다고 인제 에너지 보전 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겠지?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쓰셨죠? 아, 좋아요. 좋은데,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부터 쓰고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자, 이렇게 썼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H1이 18G분의 V 제곱이래요. 그러면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두 번째 항에다 집어넣으시면 되죠. 자, EM 날라가고요. V2의 제곱은 4가 아니라 2죠. 2GH2. 근데 2GH2 대신에, 죄송합니다.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H1 값을 알려줬으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로 V1 제곱은 2GH1인데, 2GH니까 18분의 V의 제곱. G. 자, 이렇게 하면은 9분의 1V 제곱. V1이 얼마? 3분의 1V라는 걸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럼 3분의 1V를 이제 동그라미 1번에다 넣으면 V2 값이 나옵니다. V2는 얼마니? 3분의 5V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했다. 그럼 V2가 3분의 5V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쓰면 9분의 25 V의 제곱이 2GH2니까 끝났네요. H2는 18분의 25. 숫자 4번인가 있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좀 간단하게 풀이하시면은 글쎄요, 간단한 문제 같이 보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근데 공부를 좀 더 하실 분은 이런 것도 좀 해보면 좋은데 H1 값과 H2 값을 이제 나타내는데 둘이 몇 배 차이 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높이랑 속력은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최고 높이. 최고 높이 기준이에요. 자, 최고 높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에 비례하냐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그러면 3분의 1하고 3분의 5로 서로 튕겨져 나갔잖아. 3분의 1이고 3분의 5로 서로 튕겨져 나갔죠. 그러면은 H2가 그림이 조금 고증이 잘못되어 있는데 어, 그 높이가 이제 속력 속력이 25배 제곱하면 25배 차이 나죠. 그래서 25배만큼 돼 있다. 요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그 공부 좀 더 하실 분들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자, 15번 문제 볼게요. 자, A는 낙하산, B는 그네. 자, 확인해야 될 거 공기 저항이 있습니다. 자, 이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럼 에너지 보존돼야 안 돼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됩니다. 기억반. A의 운동 에너지는 일정하다. 그럼 속력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일정하겠죠? 자, 니은번. A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보존 안 되죠? 공기가 있잖아요. 디귿번. 보존됐으면 이게 포텐셜로 보존이 돼야 돼. 디귿번. B가 운동하는 동안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일정하다. 요 합을 뭐라 그래?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죠. 일정하지 않죠? 왜?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 저항 때문에 감소합니다. 자, 16번 문제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동하고 에너지가 같이 섞인 문제 유형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는 충돌도 없고 뭣도 없잖아. 그럼 바로 운동 에너지, 에너지 보존 법칙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첫 번째, P에서 Q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자, 얘가 운동 에너지로 보존이 될 건데, 이렇게, 그 다음에 Q에서 R로 갈 때는, 자, 2분의 1, 3m이 아니잖아. m이죠. 자, 선생님, 문제에서 질량 안 줬는데요? 어차피 약분돼서 상관없습니다. 자, 얘는 2분의 1 mv2의 제곱 더하기 mgh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2분의 1 mv2의 제곱이 2 EMGH가 나와요. 왜요? 하시면은 얘가 3MGH니까. 자, 요렇게 해결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기억법부터 볼게요.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당연하지.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죠. 자, 니은번 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R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2배이다. 그 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1의 제곱이고 R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mgh죠. 근데 mgh가 오라라? 이건 알아, 우리가. 3mgh가 2분의 1 mv1 제곱인 건 알아.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mgh잖아. 얘로 넘겨보세요. 그럼 요거에 3분의 1배네? 몇 배 차이? 3배 차이. 2배는 아니고. 디귿번. V1분의 V2를 구하래요. V1분의 V2는 V1의 제곱을 구해보시면 6GH 여기서 얻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V2의 제곱은 4GH네. 약 나눠보자. V2분의 V1 제곱이 2분의 3이니까 자 둘이 역수 취하고 루트 취하면 루트 3분의 2네요. 그러니까 정답이네. 답이 3번이네. 이렇게 푸시면 되고 그 윤설쌤 몰래 팁. 자, 팁 방출. 자, 어떻게 하냐? 자, 에너지 보존 풀 때 그 질량이 M인 물체랑 속력이 V인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K라고 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H라고 합시다. 그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는 사람마다 취향인데 U라고 두시면 좋아요. 저는 이렇게 풉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속력이 EV가 됐대요. 그럼 얘는 4K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질량이 EM이고 속력이 EV야. 그럼 몇 K가 되겠어요? 8K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에너지 보존을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 물체일 때 16번처럼 한 물체이면서 질량이 일정한 애들은 어차피 질량이 상쇄되거든요. 어차피 질량이 상쇄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아무거나 잡으셔도 돼요. 뭐 KHU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거죠. 자, 파란 색깔로 보여줄게. 요 물체가 3H 떠 있잖아. 그럼 이 3H가 역학적 에너지인데 Q로 내려가죠. Q는 V1이네. 그럼 이 V1에 해당되는 애를 그냥 K1이라 잡아버려. 그럼 3H는 K1. 요걸 찾으셔야 돼요. 요런 거를.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자, 에너지 보존법칙 쓸 거잖아. 자, K1이 얼마가 됐어요? V2가 됐죠. 그럼 V2는 뭐라 두면 돼? K2라 두면 되지. 근데 이것만 있어? 아니죠. H만큼 떠 있죠. 이렇게 보존된다. 이렇게 쓰면 장점이 뭐냐? 2차식을 안 써도 돼. 2차식을 안 써도 돼. 그리고 마지막 디귿번 보시면 V1분의 V2 하라는 소리는 K1분의 K2 하라는 소리랑 똑같고 요거의 루트 배 하라는 거랑 똑같아. 왜냐? 운동 에너지의 제곱이 속력의 제곱이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니까 속력은 운동 에너지의 루트 배에 비례하게 돼요. 이렇게 구하시면 좋다. 이렇게 팁을 드립니다. 그래서 K1이 3H니까 집어넣으면 K2는 2H, K1은 3H. 이런 식으로 쉽게 얻어낼 수 있다.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이제 3이, 루트 3분의 2죠. 이렇게 해서 디귿번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쉿! 윤서쌤 몰래, 쉿! 자, 공부하시 기 바랍니다. 에헴. 이제 사실 이렇게 쉬운 문제니까 이렇게 풀죠. 근데 더 어려운 문제 나오면 좀 더 좋은 팁 같은 걸 많이 주고 싶은데 그렇지 않았네요.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열은 우리 학생들 아직 진도 안 나갔죠. 안 나간 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문제랑 별개입니다. 자, 압력하고 부피는 온도에 비례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압력이 증가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온도도 증가하고요. 부피가 증가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온도도 증가해요. 근데 연력학에서 요거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리고요. 자, 그래서 PV는 이제 NRT라고 아마 배우시게 될 것 같아요. NR은 물리원에서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웬만하면 안 변해요. 없어요. 그리고 압력 부피의 곱을 온도에 따라 쓰는데 압력이 일정하거나 부피가 일정하거나 온도가 일정해요. 이 세 가지 변수가 일정하니까 우리가 등온 과정, 등압 과정, 그다음에 등 부피가 일정한 거, 등적 과정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물리원에서 특별하게 다루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단열 과정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부터 연력학 1법칙이라는 걸 소개를 시켜드리면 연력학 1법칙이 열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들어간 공급한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W랑 같다. 요게 연력학 제1법칙인데 무슨 말이냐? 이게 내부 에너지고 얘가 이제 1. 기체가 팽창을 하거나 수축을 하는데 그거에 따른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랑 1이 이렇게 만족이 된다. 파란 색깔로 칠한 부분들은 잘 보세요.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여야 돼요. 근데 간열이라고 쓴 요 부분 보시면 단열은 얘가 0이에요. 그럼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일 수 있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일 수 있다. 요게 이제 단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만족시키는 거를 보고 이제 17번 같은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열된 피스톤을 천천히 잡아당겨라고 했어요. 그러면 단열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열이 없어요. 열이 없어요. 아, 이거 말 안 했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암기. 자, 단열이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거. 그래서 단열이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걸 팽창이라고 해요. 단열 팽창 시 특이하게 온도가 내려갑니다. 온도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 압력이 확 내려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단열 팽창할 때 온도가 내려간다.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기억번 압력이 증가한다는 아니고 외부 일을 한다. 자, 부피가 증가하면 위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맞고요. 내부 에너지는 자,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내려간다 했죠. 자, 내부 에너지는 외우세요. 온도에 비례하는데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감소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도 마찬가지로 연력학 문제이고 자, 압력 부피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보다는 넓이를 구해주셔야 돼요.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W, 그러니까 즉 E를 의미해요. 그럼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면 Q는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W다라고 쓸 수 있는데 자, 그래서 AB랑 AC를 보면은 자, AB라고 하는 거는 압력이 일정한 등압 과정이에요. 등압 과정. AC는 등온 과정이에요. 문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Q 값이 이거 더하기 이건데 얘는 등온도 요건데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등온이니까 얘가 0이 돼. 0이 돼요. 그럼 등압은요? 셋 다 살아있어요. 셋 다 살아있고 지금 상황이 뭐냐? 부피가 늘어났죠? 그럼 얘도 늘어나고 얘도 늘어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AC 봐봐. 부피가 늘어났죠? 그러면 외부로부터 또 열을 공급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부터. 자,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EP0, V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AB 과정 보시면 이 숫자가 왜 나왔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EP0, V0는 요겁니다. 요 넓이 구하시면 EP0, V0가 나와요. 요 넓이가. 그러면은 얘가 뭐라 했어? 저 넓이가? W라고 했죠. 아니, W 하나가 요건데 흡수한 열량 Q잖아. 그럼 EP0, V0보다는 크겠지.
얘가 대충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크겠죠? 그러니까 크다. 맞습니다. 자, 니은번. A에서 C 과정은 PV0보다 크다. 자, 니은번 보시면은 저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보셔야 돼요. 얘가 요 넓이에요. 근데 AC에 해당한 넓이는 요만큼이야. 요만큼 더 있죠. 그럼 얘는 딱 봐도 P0, V0보다 크죠? 그 크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 Q랑 W랑 똑같죠. 등호는. 근데 P0, V0보다 크겠죠, 당연히. 디귿번. AB 가정 기체가 한 일은 H 가정 기체가 한 일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AB 가정에서 기체가 한 일. AB 가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뭐야? 부피죠. 근데 AC 과정에서 부피는 파란 색깔. 빨간 색깔이 훨씬 크잖아. 그러니까 크다. 답이 5번. 이렇게 해결한다. 아직 우리 학생들이 연력학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이건 나중에 보면 엄청 쉬운 문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진짜 쉬운 건데. 자, 일단은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통합과학 때 많이 풀었죠? 아니, 힘, 시간 그래프 넓이가 뭐야? 충격량이죠, 충격량. 그러면 충격량이 결국에는 운동량, 변화량도 되잖아.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충격력을 물어봐요, 무조건. 충격력은 어디 보시면 되냐면, 요 높이 꼭지점 보시면 돼. 그러면 A가 충격력이 더 크다. 요것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기억, 니은, 디귿부터 볼게요. 기억번.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보다 크냐 물어봤는데, 크죠? 넓이가 2S잖아. 니은번.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작다. A가 더 크죠? 높이가 더 높게 솟아 있잖아. 이 문제 그리고 니은 틀리면 바로 1번인데 공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디귿번 볼게요. 술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운동량 변화의 크기는 충격량이죠. 충격량이죠. 충격량. A와 충돌하는 동안이 B와 충돌하는 동안보다 작다. 크죠? ES로 크잖아요. 그러니까 크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 20번. 자, 마지막 문제. 요거는 조금 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자, 연력학 문제 우리 고3 학생들도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실제 고3도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프를 준단 말이죠. 표를 꼭 그려주세요. 이거를 이제 과학에서 자료 변환을 하는 역량이라 그래요. 자료 변환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걸로. 자, Q는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W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 내부 에너지는 이제 다 이게 합치면 0이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W를 다 합한 값은 이 W를 뭐라 그러냐면 한 번의 순환 과정을 해서 생긴 열, 한 번의 순환 과정을 해서 생긴 일. 그래서 이 W는 언제 W냐면 연료율 구할 때 W예요. 통합과학 때 배웠던 그 연료율 있죠. 그 연료율 구할 때 쓰는 W예요. W고요. 그리고 이 Q 값을 다 더한 합 있죠. 이건 뭐냐면 Q1 Q2. 이 Q1은 공급한 열, Q2는 방출한 열. 그래서 그 공급된 열과 방출한 열을 더한 값이 Q1 Q2 저렇게 쓴다라는 거. 이제 뭘 해야 되냐? 문제를 읽고 이제 이 표를 완성하면 돼요. 마치 수도쿠 푸는 문제랑 똑같아요. 그리고 자, 1부터 분석을 해보면 부피가 늘어나면 플러스라고 했죠. BC도 플러스예요. CD는 마이너스, DA도 마이너스. 이걸 꼭 표시해 주세요.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 4W가 나오죠. 얘는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양수여야 돼요, 무조건. 음수 나오면 잘못 구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온도 변화인데 등온 과정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등온 과정이 어디 있나요? B에서 C는 단열이죠. 그러면 여기가 0이고요. 그다음 C에서 D는 뭐 아니고 D에서 A가 등온이래. D에서 A가 등온이니까 얘가 0이 돼버려요. 0이 돼버려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채울 수 있는 거. BC 봐보세요. BC. 플러스 15를 했더니
뭘 더해서 0이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15여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뭔진 모르겠지만 얘도 플러스여야 되고, 뭔진 모르겠지만 얘도 마이너스여야 돼요.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채워지죠. 이렇게. 자, 나머지 모르니까 그냥 U1, U2라고 두세요. 이렇게. 여기는 16 더하기 U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구했으면 다 하신 거예요. 이제 나머지를 완성할 건데 이걸 이용해야 돼. 열효율이 0.1인 걸 이용해야 돼. 그 열효율은 Q1분의 W인데 Q1이 공급한 열이에요. 공급한 열이라고 하는 거는 공급한 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 0보다 큰 값들, 열 중에 0보다 큰 거. 제가 괜히 표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한 게 아니에요. 0보다 큰 애들만 넣어줘야 돼요. 이게 W는 이거 TOT라고도 보통 쓰는데 다 더한 애들. 그러니까 얘는 바로 4W인 걸 알 수 있죠. 근데 공급한 열은 얼마냐? 자, 16 플러스 U1이라고 하는 거를, W 안 붙였네. 16W 더하기 U1이라는 값과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죠. 없어요. 얘가 끝이에요. 얘가 0.1, 10분의 1. 이게 이 공급한 열이 두 개 쓰이는 경우도 있어. 지금 이 문제가 특이한 거야. 하나 쓰이는 경우가 더 없어. 그러면 더하면 U1 값이 24W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단계 얘네들의 합이 0이어야 돼. 그러면 U1 마이너스 15W 마이너스 U2 얘가 0이어야 돼. 그러면 U2는 얼마인가요? 9W죠. 요거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요게 이제 이 문제였고 이제 나머지는 물어보는 거 답변만 하시면 돼요. 이 표를 빠르게 채워야 됩니다. 고3 되시면 기억번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한 일 WTOT를 구하는 거야. 맞고 자 니은번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흡수한 열량 아까 16 플러스 U1이었죠. U1이 24니까 40 맞죠. 디귿번 A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자 AB 과정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U1을 물어보는 거지. U1 값은 24W 맞네요. 답이 5번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자,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번 모의고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